박규택. 정말 사람 이름을 불러 그래 맞불러.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본인이 근거가 없이 그랬으면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 실수를 했다. 사과하면 될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자 하는 게 정말 보니까 소영기 의원이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셔터마우스 이러면서. 샤타마우스라고 하던데. 아, 샤타마우스. 예, 발음 좋아요. 샤타마우스. 샤타마우스. 고소고발 할 거예요. 고소고발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계속 계속.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소고발 당할 분인데 본인이 계속 양치기 소녀가 소녀는 아니죠. 양치기 아줌마. 양치기 아주머니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이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부산 서구 동구 의원이시죠. 곽규택 의원님 모셨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십니다. 곽규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큰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연일 참 정말 그 전장에서 정말 바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바쁘십니다. 예, 예. 아, 어디 하나 뭐 타선을 뭐 걸을 수가 없는 민주당 그 법사위원들과 함께 진짜 얼마나 목은 안 쉬셨습니까? 그 정도의 뭐 실목은 아니죠 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근데 간사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살짝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던데요. 아니 나경원 의원님이 간사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저는 보조. 자리가 거의 간사제 자리던데. 기억 니은 순으로 그냥. 아, 기영님 아, 예. 근데 간사 자리던데 거기가요? 아니 근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의원님 예. 추미애 위원장님이 너무 미워하시던데요. 저를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지금 간사 선임을 두고 이렇게 인선에 관한 것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의사진행 말을 하잖아요. 지금 미리 준비해온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인신공격하듯이 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제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란이 일어난 사실이 허위 사실이며 내란 법을 옹호한 행위가 허위 사실입니까? 박규택 의원님 혼자서 이 법사위 회의를 난장판을 만들고 있어요. 일어서서 고성을 지른다든지 시장에 있는 장사미사도 우리 박규택 의원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으네요. 이게 무슨 행태를 부리는 겁니까? 근데 저한테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야초선이에요. 야초선. 경고를 보통 평균 한 두세 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점점 이상해져요. 법사위가. 예. 거의 뭐 아싸리판이에요. 예. 사실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닌데 예. 이게 서로 간에 상승작용을 타가지고 예. 결국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말 예, 조금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민주당 소속이 아닌데 네. 민주당으로 가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예. 맞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그분들이 예. 또 고소할지 몰라요. 또 제가. 아니 제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러는데 저 길 건너 계시는 분 박은정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한 분 계시고 그분 자꾸 제가 헷갈려요. 소속이 민주당인지 조국혁신당인지. 너무 목소리가 까랑까랑 하시는 분 계시고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그분은 분명히 제가 기본 용해인 의원과 같은 당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당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갑자기 그 당으로 안 가지고 무소속으로 남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목소리가 너무 그분도 크세요. 근데 갑자기 그분은 민주당보다가 더 민주당 같은 분이더라고. 그리고 왜 자꾸 왜 이 인간 저 인간 그리고 뭐 이놈 저놈 왜 자꾸 하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네. 그게 정말 이렇게 그 두 분 역할을 보면 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정당 제도가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네.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당인지 정말 정체도 불분명하고 또 서로 간에 막 선수도 막 트레이드를 막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리저리. 그러니까 도대체
상대방을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되는 건지도 불분명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본인 정당이 있는데 자꾸 그리고 어제도 그 최혁진 의원 그분은 나와서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를 만났다고 자기는 확실한 제보를 또 받았대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본인 혼자서 무슨 판넬을 들고 와가지고.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러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냥 본인만 들고 얘기하고는 아무도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본인만 잠깐 들고 한 10초 들었나? 아 본인 우리가 읽게 해줘야죠. 아니 국민들이 좀 읽게 하던가 본인이 읽던가를 해야 되는데 잠깐 판넬 한번 들고는 내려요 그냥. 그런데 확실한 증거래요. 증거는 보여줘야지. 왜 그러시는 거지? 예전에 서영교 의원님도 그랬죠. 서영교 의원님이 처음에 사인 해동서를 느닷없이 제기했다가 네. 다 무시를 했거든요.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래서 4개월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었어요. 네. 사실 그게 무슨 근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본회의에서 부승찬 의원이 한번 하니까 이러면서. 예, 4개월 전에 서영교 의원이 소환돼 가지고 네. 부승찬 의원한테 근거가 뭐냐? 네. 서영교 의원이다. 서영교 의원한테 근거가 뭐냐? 최혁진이다. 아니 열린공감 TV인데 네. 나중에 전화했대요. 네.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요. 근거가 어디예요? 그랬다는 9월 달에, 거예요. 9월 예, 달에. 예, 예. 근거가 없는 거지. 예. 뭐 근데 최혁진 의원은 본인이라고 뭐 얘기하던데요 또? 아니 본인이 그 열린공감 TV 방송을 할 때 옆에 있었나 봐요, 그냥. 예, 본인이 들었대요 거기서. 예, 예. 그러니까 예. 열린 공감 TV가 근거인 거죠. 근데 열린 공감 TV는 썰이라고 얘기해요. 이상해요. 수건 돌리기 하는 것 같아. 출처가 없는데 막, 예, 너 출처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예. 막 수건 돌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자 하는 게 너무 정말 예 국회 모양이 정말 안 좋아지는 거죠. 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을 또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서영교 의원이 영어를 또 잘하시더라고요. 셔터마우스 막 이러면서. 샷다마우스라고 하던데. 아, 샷다마우스. 예, 발음 좋아요. 샷다마우스. 샤타마우스. 예, 예, 예. 그리고 고소고발 협박 막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어제는. 예, 예. 오늘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이러면 안 좋은데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고소고발 할 거예요. 고소고발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계속 계속.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고소고발 당할 분인데 본인이 계속 의원님들한테 고소고발 할 거예요. 셔터마우스 송양치기 막 이러면서 어제도 보니까 양치기 소녀는 아니죠. 양치기 아주머 양치기 아주머니 같은데 양치기 아주머니가 어느 분한테 자꾸 양치기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계시는 분이죠. 송석준 의원님. 예, 예. 둘이 만담꾼 같아요. 만담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러려고 세비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 사과를 이제 하실 때쯤이 된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다 생각을 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근거가 없이 그랬으면 사실 뭐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 실수를 했다. 사과하면 될 건데 그걸 굳이 사과를 안 하려고 하니까 또 민주당을 동원해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대법원장, 대법관들 다 불러내가지고 그걸 확인하려고 또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 보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김영진 의원도 친명계의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그게 급발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본인은 아니래요. 예.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예. 소리 지르고 어제 신동호 의원한테도 계속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좌진한테도 얼마나 몹쓸 짓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신동호 예. 의원 그 비서관 분한테 진짜 예. 이름을 불러가면서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본인이 잘못 그러게요.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수신자 목록이 각 방마다 쫙 다 있습니다. 각 방에 이 문서를 수신한 비서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 유독 저희 방 비서관의 이름에 형광펜을 칠해가지고 그 비서관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화면을 보니까 누구 방 비서관이야, 자막으로 신동욱 이렇게까지 써놨더군요. 앞뒤 맥락도 전혀 없이 저희 방 비서관의 실명 이름이 그런 식으로 서영교 의원님이 소리를 치면서 소위 좌표 찍기가 된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서영교 의원님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무 말이나 막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비서관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사건을.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그렇게 되치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요.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내가 실명 또 걸어내요 지금? 내가 실명 또 걸어내길 바래요? 그래서 그 보좌진은 또 좌표에 찍혀가지고 민중의 소리인가요? 서울의 소리인가요? 좌표 찍혀가지고 그분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런데도 예, 어제 예. 딴소리 하더라고요. 또. 예,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예, 안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자기 딸하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 뭐 오빠 다 보좌진하고 후원회장 시켜가지고 그 세비 예. 했던 그런. 제가 분이 어제 그래서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그 기사를 흔든 이유가 있어요. 그 기사에 보면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이. 네. 예. 근데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어. 예. 결국에는 그때는 이해 충돌 이런 개념이 그냥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또 기세등등하게 한 거죠. 네. 결국에는 사과를 또 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들고 이렇게 흔든 이유가 지금 아무런 근거 없는 사인 회동서를 처음 제기했으니 그에 대해서는 나중엔 결국 사과하게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의미였거든요.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 예, 아마 사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본인은 잘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국회 파견 판사 불러가지고 자기 지인 아들 뭐 재판 잘 봐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벌금형까지 받아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기록에 다 남아 있고 결국 그래가지고 벌금으로 500만 원 받은 그 기록도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법원 기록에 다 남아 있고 국정농단 재판 때 다 증거로 현출됐던 일이고 그렇게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때 남아 있으면 아마 안 됩니다. 그때 아마 당을 탈당하고 또 뭐 무소속으로 있고 그랬을 거예요. 1년 2개월 뒤 탈당해서 1년 2개월 뒤에 다시 복당을 했죠. 맞죠.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잘못한 게 드러나면 일단 탈당부터 하더라고요. 꼬리 자르죠. 그렇죠. 예. 잘 잘라요, 빨리. 잘 자릅니다. 예, 예. 그런 다음에 슬그머니 그러니까. 복당시킵니다. 예, 예. 네. 어저께도 똑같은 또 행태를 하더라고요. 어제 서울시의원, 예, 예, 서울시의원. 예. 네,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운영이 또 소속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십니다. 역시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법사위도 하시고 운영위도 하시는데, 자, 만사, 현통, 김현지 총무비서관에서 이제 더 센 부서실장으로 갔는데, 자, 민주당의 조정식 의원이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육선인데, 아, 예. 육선이죠. 예.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라디오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김현지 실장 국정감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김현지라는 사람이 굉장히 만사 현통으로 통하고 그렇게 실세냐. 그런데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육선 의원입니다. 육선 의원. 국회의원을 좀 육선이면 4, 6에 24, 24년 그러니까 20년 이상 국회의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인데 김현지라는 사람 뭐 국회의원도 아직 안 해본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감에 안 나와도 된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육선 국회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김현지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국감에 나오시는 이제 장관 뭐 기관장들은 다 사심이 있고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하길래 육선 국회의원이 예? 부속실장에게 그분은 사심이 없습니다. 그분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감에 안 나와도 됩니다. 예. 아 이거 너무 창피한 일인데요. 그러네요. 이제 국회 건의가 예, 떨어졌는데. 모든 행정부의 이제 국감에 나오실 모든 기관 증인들을 다 묶어서 김현지 한 분하고 바꿨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다 줄 테니까 그냥 한 명은 근데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사심이 있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국감 나가.
그건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차피 이게 의석수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김현지라는 사람을 국감에 부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못 부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요. 운영위에서 처음에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예. 근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화들짝 하는 거예요. 문진석. 예. 절대 안 된다.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냐. 정쟁의 동물로 삼을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김현주가 누구야? 그랬더니 정체불명이에요 일단. 뭐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총무비서관이란 직책 외에는. 이름밖에 몰라요 우리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김현지에 대한 탐구들이 다 시작된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뭐 이래저래 뭐가 좀 많더만요. 많아요. 예,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많긴 많아요. 그래서 이름밖에 모른대요. 예, 그래서 네. 굳이 안 불러내도 되는 분이 아닌가 생각했다가 지금은 반드시 불러야 된다 예, 하는 쪽으로 다 기류가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못 부르잖아요. 아니, 불러봐야죠. 왜요? 그런데 의석수가 때문에 그 뭐 증인 채택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운영위에서 뭐 표결을 하더라도 그 한 분 조놈 현지 표결을 하더라도 해야죠. 예, 예.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네. 궁금합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 제가 뭐 일설 여기저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다혈질이래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예, 한번 예.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예, 네. 예, 예.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도 다혈질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한 35년을 함께한 사람이고 예. 가장 최측근이니까 예. 초록은 동색이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닮아가지 않았을까? 사심은 없는데 성질은 있으신 모양이네. 사심은 없고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서로가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지금까지 성남시장 이전부터 시민단체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까지 오면서 옆에서 지금 자리에서 보좌를 그렇죠. 잘 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사심이 있어서 부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 운영위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때까지 민주화 이후에 빠짐없이 총무비서관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자동적으로 국감 증인이다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내는 그 명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뺐냐 부르자. 그랬더니 갑자기 화들짝 다들 하면서 막 자리를 바꿔요. 부속실장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사심이 있네 그러면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끝까지 이런 식으로 국감에 못 나오게 한다면 뭐 국감의 한순간은 피할 수가 있어도 왜 그렇게 못 나올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아마 예, 논란이 될 겁니다. 자, 이거 검사 출신이시고 우리 의원님은 또 예. 변호사 활동도 좀 하셨잖아요. 이거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네.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로 활동을 했었대요. 그런데 당시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김현지 씨였는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 수임료와 성공 보수를 받을 게 있었는데 이 권리를 김현지 씨한테 이렇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 돈이 한 개인 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이 뭐 있잖아요. 근데 한 뭐 요 관련된 성공 보수가 한 2-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제가 듣기로는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본인이 안 받고 대리인을 김현지 씨한테 성공 보수를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의 관계라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변호사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런 변호사 수임료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한 경우는 저는 없었어요. 네, 저는 없고 주변에서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사무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정상적으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뭐 이재명 변호사가 김현지 당시 그분한테 빌린 돈이 있는데 뭐 그걸 갚으려고 내 수임료 받을 거 있으니까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다면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채권 채무 관계가 미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냥 쉽게 말해서 2천만 원을 증여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럴 만한 사유가 되는 건지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당시 변호인과 김현지 씨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긴밀한 관계인가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서 김현지 씨가 그 사건하고는 무슨 관계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소송 대리인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씨, 아, 유엔 대사, 그런가요? 예, 유엔 주재 대사가 소송 대리인이었고, 그런데 이 성공 보수를 왜 받는 사람을 지정을 이 사람한테 했는지 그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봐도 미스테리입니다. 네. 미스테리입니다. 뭐 사심이 없겠죠, 뭐. 사심이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심이 있어야 국값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예.